그래서 확정적으로 이야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건 미스테리, 하나의 수수께끼로 일단 설정해 놓고 그 미스테리와 수수께끼를 풀어나가기 위한 그런 노력이 지금 진행되고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옹관이 출토되지 않았다면 이곳은 그냥 평범한 백제의 한 지방 영토였을 것이다. 그러나 백제와 너무 다른 이 옹관은 영산강 지역을 수수께끼의 영토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한 무덤 속에 10여 개 옹관이 묻혀있는 나주 반남면의 신촌리 구호분입니다. 이 고분은 근처에 있는 다른 고분에 비해서 그리 큰 편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고분 속에 묻혀있는 옹관 속에서 아주 특이한 유물이 하나 출토가 됐군요. 바로 금동관과 환두대도입니다. 이 두 가지의 유물은 어떤 권력의 존재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금동관을 쓴 사람이 이 지역에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옹관 속에 금동관이 들어있었다. 그것은 이 옹관은 이 지역의 지배자의 관으로 사용된 아주 중요한 유물로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유물이 발견된 이 지역이 어떤 사회였는지 지금까지는 구체적으로 그 실체가 드러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역사서에도 이곳에 어떤 국가가 존재했고 또 어떤 사회가 존재했었는지 명확히 밝혀주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땅속에 남아있는 흔적으로나마 짐작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헌이 없는 온관 고분군을 만든 집단의 실체를 밝혀줄 아주 중요한 단서가 최근에 발굴이 됐습니다. 나주시 오량동 나즈막 한 언덕. 공원 묘지를 만들기 위해 흙을 깎아내던 공사가 갑자기 중단됐다. 유적이 발견된 것이다. 하얗게 선이 그려진 곳이 바로 토기를 구워내던 흔적이다. 그런데 가마는 한 기가 아니라 여러 기가 나란히 늘어서 있다. 가마 속엔 여러 종류의 토기 파편들이 나타났다. 전면 발굴이 아닌 단순 시굴 조사에 불과했지만 이 유적은 많은 학자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아마 금년도 2001년도에 들어서 발굴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의 어느 그 유적지보다도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유적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걸 갖다가 지금 목포대하고 동신대학 두 대학에서 참여를 보고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발굴 계획을 세워서 그야말로 국가가 참여하는 그런 그 대대적인 발굴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네요. 본격 발굴이 진행되기도 전에 이곳이 국가 사적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했다. 바로 이 가마 속에서 발견되고 있는 또 다른 유물, 즉 옹관 파편들 때문이었다. 가마 안에서 발견된 옹관 파편은 그동안 제작 과정이 전혀 밝혀지지 않고 있던 옹관이 바로 이곳에서 만들어졌음을 밝히는 중요한 단서였다. 이곳은 최초로 확인되는 대형 옹관 가마 유적이었다. 지금 현재 그 가마 안에 옹관을 넣고 바로 굽던 그 자리가 바로 이쪽입니다. 소성실 되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지금 목탄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여기에 장작불을 댔던 바로 불을 댔던 그 연소실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장작불을 되게 사람들이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속 그 장작을 넣고 하는. 그래서 그 움직이는 작업장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옹관 가마 내부에서 발견되는 두꺼운 옹관 파편은 주변의 고분에서 사용된 옹관과 같은 것이다. 가마의 벽 쪽으로 나란히 놓여있는 옹관편은 옹관을 구울 때 옹관을 받쳐주던 받침대로 사용된 것이다.
이곳에서 확인된 가마는 모두 17기. 모든 가마터마다 옹관 파편이 발견된다. 대규모의 옹관 생산단지가 있었던 셈이다. 이쪽 보면은 이제 이게 바닥입니다. 바닥이요 굴뚝으로 올라가는 바닥인데요. 그 윗부분 천정들이 무너져 갖고 이렇게 쌓였던 그런 부분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건 더 많은 조사를 한다면은 확실히 뭐 밝혀지고 이 가마뿐만 아니라 저 낮은 지역에 아마도 그때 당시에 옹관을 만들어 제작했던 공방이라든가 아니면 점토 채굴장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밝혀지면은 아마도 영산강 지역 모든 옹관들의 실마리가 풀릴 것 같습니다. 거대한 규모의 옹관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지게 된 것일까? 규모가 큰 대형 가마를 가지고 있는 여주의 한 옹기 장인을 찾았다. 7대째 옹기를 만들어 오고 있는 옹기장 김일만 씨. 그러나 제작진이 내민 옹기 파편에 이 정도의 옹관 제작은 현재의 기술로도 어렵다고 했다. 예. 근데 이 정도 같은 경우에는 불을 엄청 오래 떼야 돼요. 이게 폭이가 이게 1m가 넘나면요. 높이가 2m인 거 얼마나 나요? 거기다 이거 올리면 그냥 주저앉아요. 네. 금방 안 되는 거예요. 네, 예. 이게 말려야 돼요. 이게 말른 다음에 또 올리고 또 하고 또 이렇게 잡고 가야지. 옹관과 같은 두께로 흙을 쌓았을 때 어떤 문제가 생겨날까? 높이 1m 30cm가량의 소형 옹관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보통 옹기의 경우 그 정도라면 1시간 정도밖에 걸리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작은 옹관의 제작도 옹기 만들 때와는 달랐다. 무게가 너무 많이 나가기 때문이다. 이 안에 먹었어. 옹관의 목 부분에 금이 생기기 시작했다. 목 윗부분의 흙무게 때문에 내려앉기 시작한 것이다. 여기가 말른 상태는 여기는 되는 건데. 예. 이게 안 말리니까는 여기 막 접시다 이렇게. 2m 옹관을 구워낼 수 있는 가마는 현재 전국 어디에도 없다고 한다. 가마가 있다고 해도 옹관 하나를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은 최소한 한 달가량. 모든 과정이 오래 걸리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 정도 두꺼우면 열을 내게 보름 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제가 말씀드릴게. 맨 첫 번에는 연기만 피는 거예요. 첫날은. 예. 그리고 그 뒤날 가보면 이게 미지근해야 돼요. 이게. 그리고 그 뒤에 가면 좀 따뜻하고 그러면 뜨뜻한 데 자꾸 해야지. 거기서 뜨거운 데다 불 지르면 그냥 이게 터져버려요. 예. 이 온도가 이게 불이 먹어야 돼요. 예. 자꾸 이제 뜨겁다 보면 조금 더 뜨고 더 뜨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간다고요. 오늘날에도 만들기 힘든 대형 옹관을 영산강 지역에선 5세기에 이미 만들고 있었다. 천도가량의 고온으로 두껍고 단단한 옹관을 만들어내는 일은 오늘날에도 특수한 기술이 있어야 가능하다. 흙을 쌓아 올리는데도 당시엔 다른 방식이 사용됐다. 지금 이제 이 용관이 2m에 이르거든요. 이 용관 정도라면 아마 그 소옹, 저희들이 말하는 그 소옹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작은 쪽의 그 관 부분과 서로 맞댔을 때 거의 3m 정도 되는 아주 대형의 용관입니다. 보시면은 그 바닥 쪽